머리들 안녕하세요.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영스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스타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는 밸류 투자에 있어서 아주 최고 권위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닝스타에서 선정한 최고 주식 탑3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 영스타님, 근데 모닝스타 리포트를 우리가 좀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모닝스타가 어떤 데예요? 모닝스타는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펀드라든가 ETF에 대한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물론 사무소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펀드나 이런 것들 평가하는 것이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했던 펀드 평가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 알려진 거는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주식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고요. 특히 개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목표 주가를 갖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 방법은 내재 가치를 중시하는 소위 페어 밸류, 적정 가치, 공정 가치, 여러 가지 번역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데 그 중에서 또 내재 가치, 또 밸류 투자, 이런 가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 중에서는 소위 모닝스타의 어떤 평가를 상당히 중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적정 주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께 유리하겠네요. 이 적정 밸류를 보는 게. 네, 맞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도 정말 장기 투자하면서 하는 분들 중에서는 차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정말 회사가 절대 가치보다 쌀 때 사갖고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훌륭한 투자 대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가치 투자를, 밸류 투자를 중시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가장 중시해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닝스타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주식을 판단하는 목표 주가나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저희 방송에서도 인용하는 것이 A라는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가 $100에서 $120 올라갔다. 대부분이 저희가 방송에서 인용하고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건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랑 적정 주가 혹은 적정 주가를 내재 가치로도 얘기하는데, 어떤 적정 주가랑 약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목표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부동산을 10억으로 투자했을 때 앞으로 15억은 갈 거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우리 이 동네에 새로운 어떤 큰 몰이 들어오건 새로운 큰 상업단지가 들어오면 가치가 올라가서 앞으로 이제 5년 정도 되면 10억이 15억 될 수 있다는 목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 주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서 PR 대비 몇 배, PSR 대비 몇 배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목표 주가가 되겠고요. 적정 주가, 아주 적정 가치, 내재 가치 이런 것들은 페어 밸류 아니면 인트린식 밸류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것들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일단 먼저 산출하고요. 미래의 가치, 현재 가치로 할인해 갖고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을 가장 중시하는 것들. 그래서 현금을 통해서 현재 가치를 이제 싹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적정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말로 들어서 설명돼서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이거 하나하나 적정 가치 방법을 따져서 박사까지 되는 거고요. 보통 경영학하신 분들은 석사 과정에서도 한 학기 내내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영스타께서 저희한테 되게 설명 잘해 주셨던 게, 목표 주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15억 올라갈 것 같다, 이게 목표 주가라면 적정 가치는 소위 말해서 공시지가와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오히려 더 쉽게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딱 쉽습니다. 부동산의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공시지가는 8억, 9억 이 정도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가 아파트 시세가 간혹 가다 보면 정말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현금 사정이 어려워서 갑자기 어떤 경매에 들어가면 공시지가보다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려서 사는 분들은 경매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떨어졌으면 진짜 싸다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런 것을 보면 이제 공시지가, 공시주가 이렇게 번역 말이 안 되지만 공시주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떨어지면 진짜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구글링 같은 데 하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애플의 페어 밸류 아니면 애플의 인트린직 밸류 하고 모닝스타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가끔 모닝스타에서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이 있겠고요.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에 보더라도 적정 주가라고 따로 항목에 나오는 곳이 있어요. 굳이 말씀드리면 제가 좀 아는 곳에서는 K증권, 키움증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키움증권 보여주고요. 뭐 다른 증권사도 되는 데 있을 거고요. 혹시 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아예 그 특정 기업의 소위 그 레포트를 뭐 적정 가치를 분류하는 방법이나 적정 가치에 대한 평가하는 것들을 풀 레포트를 다 한글로 해갖고 번역본이나 원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시면 쉽게 어떤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트가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보니까 사실 적정 주가를 은근슬쩍 모닝스타에서는 돈을 내야지 보여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글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 검색을 해봤을 때 우연찮게 또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적정 가치에 주목하는 이유가 작년 한 해 동안 경기가 워낙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 보니까 적정 가치도 크게 올라간 기업들이 많은가 봐요. 모닝스타에서 미국 주식에서 커버하는 기업 수가 전체 858개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수준이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요. 860여 개의 기업을 모닝스타에서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의 이제 그래프를 하나 좀 해봤는데요. 작년에 기업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해가 최근 5년 중에 작년이었어요. 뭐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은 워낙 팬데믹 때문에 슬로우했었고요. 그 작년에는 많이 회복되면서 앞으로 이제 내년, 올해, 내년, 후년, 3년, 4년 동안에 어떻게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어떻게 이익 나서 현금 흐름이 된 것이 좋아지면 과거 5년 전,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 작년에 대한 평가가 훨씬 좋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모닝스타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최고의 가치 상승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25% 또 가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모닝스타의 기준을 보면. 그러면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요. S&P 500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기억하시죠? 정확하게 한 27%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맞췄다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이게 보면 우연찮은 거지만 결국 주가가 기업 가치가 올라갈 만큼 주가도 올라갔다는 것도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림 보시면 S&P 그 전체 860개 중에서 뭐 100%까지 가치가 올라간 것도 있고 오히려 빨간색은 줄어드는 겁니다. 기업 가치가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작년에는 기업 가치가 꾸준히 올랐다라는 것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적정 가치가 많이 상승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25개를 선정해 주셨어요. 이건 어떤 기업들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면 2021년에 그 페어 밸류가 그러니까 적정 가치가 아니면 공정 가치 뭐 여러 가지 번역을 하는데요. 페어 밸류가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을 선정한 거예요. 25개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레인지 리커런스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있고 쭉쭉쭉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는 방법은 좀 티커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섹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섹터 안에서의 중분류의 산업 분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코노미 못이란 것은 특히 이제 모닝스타 자료를 보시면 많이 여러분들을 보실 만한 것들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해자잖아요. 해자. 그래서 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엄청나게 중시합니다. 내재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못이 아주 잘 돼 있으면 다른 경쟁사가 보다 안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코노미 못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이 바로 모닝스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타 레이팅은 별 하나부터 별 5개까지 있는데요. 물론 5개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4개, 5개가 이제 소위 언더밸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만한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 3개, 4개, 그다음에 하나는 가장 적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페어밸류 레이즈가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쭉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에너지 기업이니까 뭐 저희도 익숙한 것이 아닌 거 되겠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260%나 올라갔고 스냅도 233%가 올라갔습니다. 베스 앤 바디 웍스 이런 것도 200% 올라가서 이렇게 200%에서 400%까지 올라간 것도 있겠고요. 저 밑에 보면 그보다 좀 적게 올라간 100%짜리 올라간 것도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페어밸류랑 목표 주가는 많이 다르고 주가 흐름은 다른데 이 가치, 적정 가치를 중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페어밸류가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주가는 오히려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면
이런 가치 투자를 중시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25개 기업 이런 기업이 있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걸 하나하나 또 찾아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정 주가 적정 가치라 하더라도 이게 은행이나 무슨 에너지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IT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면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요. 포티넷도 들어가 있고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 인베스코도 들어가 있고 마벨 테크놀로지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섹터가 골고루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워즈 많이 이제 들어본 기업 다시 한번 그래프와 같이 보시면 대본 에너지죠. 대본 에너지는 이제 올린 컴퍼니인데요. 작년에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추가적으로 여기 150%라는 것은 이제 이 표에 의해서 적정 가치가 만큼 많이 올라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 기폭제된 것은 그만큼 적정 가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128%가 늘어났다는 것 되겠고요. 테슬라도 100%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도 106%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우리가 한번 뽑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25개 종목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지금 일단 너무 많습니다. 한 주씩만 사도 너무 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영스타님? 익숙하지 않고 손에 안 가는 것들 있잖아요. 늘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쉐브론이나 엑소모빌 같은 건 들어봤지만 대본 에너지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잘 헷갈려 잘 모르잖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표 중에 소위 별 4개, 5개 여기 있죠. 별 4개, 5개. 그게 이제 언더밸류 되어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투자 등급이요. 이거는 모닝스타의 투자 등급 1단계부터 5단계인데요. 4, 5등급에 포함된 6종목을 제가 뽑아봤고요. 이들 기업은 본질 가치가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모닝스타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된 기업이죠. 그러니까 밸류는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여전히 자기네 투자 등급에서 낮을 수 있잖아요. 워낙 주가 비싸갖고. 그래서 자기네가 봤을 때는 투자 등급도 높고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것들인데요. 참고로 모닝스타는 말씀드렸다시피 별 4개, 5개는 저평가, 3개는 적정 평가라는 거죠. 페어 밸류라고 하고 있겠고요. 여기 암에 좋게 나오더라도 1, 2등급은 고평가입니다. 이들을 기준으로 보면 밸류 투자의 관점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시고요. 여기서 나온 6종목이 이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 에너지 회사도 제일 먼저 들어갔지만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고요. 스냅도 들어가고요. 허브스팟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우리 또 저는 이 부분은 오늘 이스타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팔란티어가 들어가는 거가 진짜 제가 봤을 때 깜놀했고요. 인베스코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다 별이 다 4개 아니면 5개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이야기 좀 들어보면서 저도 생각나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이제 3가지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헙스팟이네요. 허브스팟인데 허브스팟은 저는 조금 좀 아는 기업인데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요. 마켓에 대한 평가, 세일즈,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세일즈포스닷컴 이런 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소기업 위주의 고객으로 좀 많이 했던 것이 허브스팟입니다. 허브스팟인데요. 작년, 재작년부터는 점차 대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점차 제공하면서 또 고객층을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허브스팟입니다. 그래서 심볼은 HUBS가 되겠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허브스팟을 뭐 추천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작년 말부터 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세일즈포스도 떨어졌을 때 다 떨어졌지만 여하튼 떨어진 거랑 상관없이 이 모닝스타의 관점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요. 특히 2021년 내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2021년에요. 적정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갔냐면 기존에 248달러에서요. 무려 630달러로 봤어요. 630달러. 즉 이 현재 주가 보면 400달러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적정 주가 이들이 얘기하는 적정 주가가 630달러인데 지금 400달러 수준까지 와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공시지가보다 훅 떨어진 거죠, 지금요. 제가 아까 비교에 따르면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요. 지금 이 허브스팟의 가격이 모닝스타에서 말하는 적정 주가보다 25% 정도 디스카운트 된 수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800, $900 갈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없겠으나 이 적정 가치만 가더라도 그러니까 공시지가만 가더라도요. 공시가 가더라도 주가의 상승 여력은 있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허브스팟을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이제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는 이스타가 favorite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팔란티어는 벌써 상장한 지가 이제 횟수로 3년 차잖아요. 벌써 3년 차가 됐는데 그때 이스타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갖고 저도 이제 팔란티어의 자랑스러운 주주가 됐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10년 앞으로 10년 봤는데 이제 1년이 지나갔는데 9년 안에 10배 갈 길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모르죠. 3분기에요. 회사에 대한 어떤 모닝스타의 얘기를 전해드리면 3분기에요. 고객 수가 20%나 늘어났다고 하겠고요. 특히 이제 재작년에 처음 제가 들었을 때도 얘기 들었는데 민간 고객이죠. 왜냐하면 팔란티어에는 주 고객이 정부 그리고 군사업체 그리고 또 정부, 군사업체 또, 민간에서도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국방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제 기억에는 그때 정확히 알지 모르겠지만 팔란티의 첫 번째 주요 투자자이면서도 경영진의 이사회로 물론 사회이사로 들어온 게 CIA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났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여기에 달고 다니는 거가 이런, 소위 무시무시한 어떤 정부 기관과 얘기다 보니까 정보가 잘 공개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민간 쪽에서 많이 확대되는데 제 기억에는 소위 팬데믹 들어가면서 소위 그런 업체들도 제약회사면 제약회사 수많은 이런 회사들도 이제 팔란티어랑도 많이 새로운 계약을 많이 했다라고 들었는데 어찌됐건 민간 고객이 4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팔란티어가요. 3분기에요. 그리고 민간 고객 증가로 2022년에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요. 2021년에요. 주가는 이제 반토막 났나? 주가는 엄청 고점 대비 떨어졌는데 이게 저 흥미롭습니다. 2021년에 이런 모닝스타 같은 곳에서 적정 주가를 5번이나 올렸다고 5번. 그래서 적정 주가가 $13에서 $31가 됐다는 거예요. $31. 주가는 지금 오히려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오히려 $10 중반 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적정 주가는 거의 작년에 더블 이상이 났어요. $31라는 거.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은 이들이 말하는 모닝스타에 대비 거의 50%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솔직히 제가 사심이 약간 들어있습니다. 좀 주주로서 흐뭇하죠. 물론 주가는 아직 못 갔지만 언젠가 저기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스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CIA의 벤처 캐피털이 인큐텔 많이 들어보셨죠? 인큐텔. 네. 인큐텔이 초기 투자자로 투자를 했었던 게 바로 팔란티어고 그리고 팔란티어가 몇 분기 전부터 좀 실적 시즌에서 좀 의아한 행보를 보였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금현물을 계속 좀 사들였었어요. 그리고 금현물을 실제 창고, 그러니까 현물이다 보니까 금괴를 어느 지역이더라? 어느 지역에다 창고에다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랑 또 이번 올해 들어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계속 잉여 현금 흐름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은 게 거의 3억 2천만 달러 정도의 현금 흐름을 쌓았고 그리고 이들은 현금 흐름의 가이던스를 매분기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올 연말까지 4억 달러 정도의 현금, 그러니까 잉여 현금을 쌓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특히 이런 성장주의 경우에는 보통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미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미래 할인율 를 땡겨와서 이제 그걸 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사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없는데 이 기업은 계속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적자는 맞는데 네. 어떻게든 만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현금이 계속 쌓여가는 것들이 모닝스타의 적정 가치를 계속 높여주는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건 추정이지만 이들이 현금을 계속 쌓아가서 올 연말까지의 현금 흐름 가이던스는 4억 달러라는 거.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한번 진짜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4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쌓았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시플로우가 좋아지고 이게 정말 어느 순간 흑자 기조에 들어선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1년 지났지만 앞으로 8, 9년 안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타와 영스타의 사심이 가득 담긴 팔란티어가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인베스코 있네요. 2021년에요.
앞서 이제 팔란티어보다 못합니다. 팔란티어는 5번의 적정 주가를 올려놨는데 인베스코는 4번 올려갔어요. 블랙락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죠. 인베스코요. 인베스코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QQQ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인베스코는 이번에 실적에서 블랙락이 약간 뭐 그 주가 이후에 좀 주가 좀 쉬기도 했지만 인베스코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산 운용 시장의 최고 레벨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모닝스타의 투자 등급은 4등급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계속 앞으로 많이 올라가면 정말 5%, 10% 올라가면 채권도 어렵고 주식도 어렵고 자산운용 시장도 어렵겠으나 지금 금리가 지금 제로에서 0.25%인데 금리가 올해 올라봤자 1%, 아무리 많이 내년에 올라봤자 2% 아닙니까? 네. 2% 여전히 초저금리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결국은 주식시장 언저리 그리고 채권시장 언저리 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이제 팔란티어도 소위 그 가상화폐 이런 쪽에 대한 또 투자한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투자할 것은 다양해질 것이고 그 투자할 것에 대해서 다양한 운영에 대해서 그런 기존 자산운용사도 그 어떤 그 사업의 업무의 영역이 계속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런 자산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성장성은 전 여전히 그 앞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전 기본적으로 좀 믿고 있기 때문에 블랙락과 더불어서 인베스코는 제가 크게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딱 봤을 때 이게 모닝스타에서도 이렇게 좋게 평가해?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봤거든요. 전 인베스코 이거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 인베스코뿐만 아니라 블랙락도 마찬가지 그리고 관련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소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모닝스타 같은 곳도 상장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펀드 평가, 그리고 다양한 지수를 개발하는 이런 것들, S&P, 뭐 SP, 글로벌 이런 것들, 전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자산 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런 것들에 그런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주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여전히 필요한 관점에서 인베스코를 오늘 세 종목, 물론 그 6종목 다 좋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주니님들 워리어 분들한테는 특히 이런 세기 종목은 우리가 이해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가질 거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인베스코를 마지막 종목으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그 마지막으로요 저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게 그 적정 주가의 투자의 느낌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정 주가는 $30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15다. 그러면은 지금 사면은 막 $30고 막 $45고 막 크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큰 꿈을 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 아예 절대 안 되죠. 네, 그거는 이제 특히 그 트레이딩에서는 전혀 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 지나가면 회사에 이런 밸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그런 적정 가치도보다 주가 떨어지면 언젠가 회사는 적정 가치를 향해서 수렴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IT 기업 큰 것들도 간혹 가다 보면 적정 주가 대비 주가 하락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진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묻어두면 언젠가는 올라갈 거죠. 다만 그 언젠가를 알 수는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한 팩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정 주가를 좀 이해하고 투자에 접근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한 비중은 축소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나요? 주가도 내려가는데 적정 주가도 그 계속 내려간다면 그런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럴 수도 있겠죠. 주가가 내려가는데 적정 주가, 적정 가치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희망이 있겠죠, 결국은. 제가 써봐서 아는데, 그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 화면에서요, HTS, MTS는 제가 그런 기능이 아직 따라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HTS의 상에 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인베스코면 인베스코의 주가를 그리시고 주가 차트 그리시고 거기서 목표 주가도 그릴 수 있고 적정 주가도 같이 추이를 그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트레이딩 쪽에 보시면 목표 주가를 그리고 가치 투자로 정말 긴 호흡에서 난 정말 단기적 흐름보다 좀 싼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할 할 자신 있다 그러면 어떤 적정 주가를 많이 참고해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가치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오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은 머리분들께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스타와 함께하는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스타님 감사드리고요. 머리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